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 수학 토크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피타고라스가 소개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수학을 다루면서 고대 그리스 기하학의 시조, 철학의 아버지, 그쵸? 그래서 탈레스부터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피타고라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기하학을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연역법을 한번 터치를 하고 지나가야지 그 다음 또 그리스 기하학이 술술술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연역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그리스 기하학을 논증 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란 거죠. 최초의 연역적 증명. 자, 탈레스의 정리를 보면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 그쵸? 기억나시죠? 요 B와 D가 막곡지각이 되겠습니다. 여기 B하고 D가 막곡지각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최초의 연역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밑에 텍스트는 제가 쓴 거는 아니고요. 홍익대 수학교육과에 계신 박경미 교수님, 저 지금은 청와대에 계시고 20대에서는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작년에 4월 총선 때 서초 쪽에서 떨어지신 것 같아요. 재선은 안 됐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그쵸? 여성한테 가는 1번 자리를 받아서 하여튼 국회의원이셨고 지금 청와대에 계십니다. 네, 박경미 홍익대 교수님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은지 알아보려면 자,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측정해서 크기가 같으면 B하고 D는 같아. 참 쉬운 방법이죠. 그렇지만 각각의 사례를 확인해 보는 기납적인 방식으로는 자, 만약에 측정하니까 B가 20도짜리 각이었어요. 그럼 B와 D가 20으로 같아. 자, 근데 같은 개념의 막국지각인데 얘는 45도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각각의 사례를 다 측정해서 하는 거는 그쵸? 각각의 사례를 확인해 보는 걸 기납적 방식이라고 했네요. 그쵸? 개별적 사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는 모든 경우에 막곡지각의 크기가 항상 같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탈레스는 각 B와 각 A를 더하면 180이고 간단한 증명 해볼게요. 자, 탈레스가 최초 연역적 증명을 했다고 박경미 교수님이 얘기한 거죠. 자, 각 B와 A 이걸 보면 이거 180도가 자명하죠. 또 여기 각도 D와 A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와 A도 자, 요 직선 M에서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근데 B와 A도 180이고 D와 A도 180인데 그쵸? 요 A를 빼면은 결국 180에서 똑같은 A를 빼면 B와 D가 같다라는 것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간단한 증명인데 이것을 연역적 증명이라고 박경미 교수님 얘기하셨어요. 자, 이는 구체적인 몇몇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분과 각이 주어져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논리. 그쵸? 어떤 보편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 귀납적인 여러 사례에 대해서만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막국지각은 같아. 그럼 귀납적 방법이 아니라 보편적 논리에 의한 강력한 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러한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 하니까 좀 내용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EBS 만화수학사라는 그 이미지를 하나 좀 컷을 했는데 출처를 좀 밝혀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집트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접 잰 경험으로 알았지만 탈레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이거군. 막곡직각에 대한
증명을 탈레스가 요 앞에 컷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나 직접재서 알아내나 그게 그거지 뭐 그쵸 이렇게 직접재서 여러 사례 개별적 사례 귀납적으로 하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냐 그래서 연역적인 거 그쵸 탈레스가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연역적 그쵸 개별적 사례를 측정해서 하는 걸 귀납적 어느 정도 연역법과 귀납법의 그 구분이 생기셨죠. 그랬더니 탈레스가 화를 내요. 경험으로만 알아낸 지식과 논리적으로 증명한 지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차이는 무슨 차이? 하고 더 이집트 사람이 화를 내죠. 탈레스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체계적인 지식. 자, 논리가 지식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증명과 그쵸? proof 증명하는 거 정리. theorem 그쵸? 참인 것이 증명을 통해서 참인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을 theorem이라고 했죠. 그죠? 지식이 확장되어야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 확장되어야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 자, 이 그리스의 집 맞죠? 탈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자, 박경미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이나 이 만화에서 얘기하는 게 모두 연역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연역에 대해서 다시 어떤 기억이 되살아나시는 거죠. 자, next. 자, 이제 탈레스는 박경미 교수님이 분명히 최초의 연역적 증명을 했다. 무엇에 대해서? 막 꼭지각의 크기는 같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분명히 있는데 앞장에서 수학 토크 9에서 피타고라스는 수에 대해서 더 조예가 깊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 정리를 진짜 자기가 증명했는지 그것도 솔직히는 좀 애매하다는 그런 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게 지금 바닥이에요. 그리스에 이렇게 타일 조각 바닥이 있었나 봐요. 자, 여기서 요 조각은 직각삼각형입니다. 그쵸? 그리고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빗변 opposite side 요거 앵글을 컨테이닝한 두 개의 변. 자, 왜 직각삼각형에 맞죠? 그쵸?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증명이라기보다는 이 타일 바닥을 보고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면적이 나오죠. 자, 먼저 빗변부터 볼게요. 빗변의 면적은 이 삼각형 4개라고 합시다. 그쵸? 그냥 간단히 4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 직각을 컨테이닝 하고 있는 두 변에 대한 면적은 요거는 2라고 하고요. 그쵸? 얘도 2라고 하겠습니다. 자, 2 더하기는 4가 되죠. 근데 우리는 2 더하기 4를 어떻게 한 것이죠? 면적으로 했으니까 면적은 분명히 스퀘어죠. 자, 스퀘어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한번 쓰면은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게 무슨 루트 2의 제곱이다, 뭐 2의 제곱이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4는 2 더하기 2는 분명히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거죠. 자, 면적을 가지고 이 타일을 보고 피타고라스가 뭐 깨달은 거예요. 면적 스퀘어. 그쵸? 자, 스퀘어이므로, 자, 이렇게 제곱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어차피 수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남아있으나 이게 과연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했는지 애매모호하다래죠. 그래서 영어로도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가 살 때 너무 옛날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클리드가 원론을 적었을 때도, 그러니까 집필했을 때는 300년 후거든요. 굉장히 큰 시간이죠. 우리가 만약 300년 전에 무슨 조선시대에 말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그때 뭐 한자를 써서 기록에 남긴 거 우리 읽을 수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 300년 차에는 진짜 더 그 300년이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더 큰 어떤 뭐 언더스탠딩 하는데 그런 갭이 있을 겁니다. 자, 어했던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그 기원전 600년대 기록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냥 레전드로 어떤 전설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Legend has it upon completion of his famous theorem. 자, theorem이니까 피타고라스 유명한 피타고리안 theorem을 completion 완성하고 나서 피타고라스는 sacrifice 100 oxen 소를 100마리를 바쳤다라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도 뭐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와요. 뭐 피타고라스가 뭐 실제 수학자라기보다 어떤 정치적 신비주의자, 뭐 종교 지도자, 종교 리더 뭐 그런 식이 있죠. 그래서 100마리의 소를 뭐 바쳤다, sacrifice, 제사를 지냈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뭐 검색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레전드라고 했고요. completion of Pythagorean theorem 자체가 레전드입니다. 자, 비록 he is credited with the discovery of the famous theorem. 또 이것도 discovery예요. 프루프란 얘기를 안 하네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그쵸? 그 디스커버리 한 사람의 이미 확실하지만 It is not possible to tell if Pythagoras is the actual author. 진짜 제 첫 번째 실제 저자인지는 not possible. 그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The Pythagoreans wrote many geometric proof. 그러나 뭐 피타고리안스니까 이거 피타고리안 스쿨의 학파. 종교 지도자니까 따르는 무리도 꽤 있었겠죠. 다 학자들이에요. 자, wrote many geometric proof. 자,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쵸? 그의 제자들도 어떤 기하학적 증명을 많이 했다. 뭐 탈레스도 하고 탈레스 다음에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 스쿨의 학생들, 제자들이 뭐 geometric proof 그런 증명을 안 했을 리는 없죠. 또 그러나 but 또 나옵니다. It's difficult to ascertain who prove what. 그쵸?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을 또 확실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As the group wanted to keep their findings secret. 자, 뭐 비밀 결사, 종교 집단 그런 시크릿이기 때문에 누가 뭘 증명했거나, 그쵸? 또한 또 그 피타고리안 스쿨 학자들 그런 그룹들은 그들이 발견한 거를 비밀로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그래도 피타고리안 그 스쿨의 학파의 그 제자들은 수학자도 있었을 거고 지오메트리 프루프를 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뭐 시크릿이기 때문에 알려진 건 없다.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레전드다. 자, 이 레전드라는 건 피타고라스에 뭐 살았을 때 뭐 기원전 6세기 그쵸? 뭐 6세기 때 레전드란 얘기고 그쵸?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쵸? 유클리드 원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유클리드 원론은 300년 후의 사람이죠. 자, 유클리드 원론 북 1 책 첫 번째 책의 theorem 47 이게 마지막 theorem인데요. 거기 뭐가 나오나요? 47, 48도 있군요. 자, 47, 48 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이 있는데 자, 북 1의 theorem 47이 자, 요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쵸? 유클리드 원론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좀 많이 복잡해 보여요. 그러나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과 그 둘레에 있는 스퀘어, 사각형의 면적을 봤을 때 요 타일, 뭐 타일의 그림과 별 차이가 없죠. 자,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남겼더라도 지금 뭐 시크릿에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타일 바닥을 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자, 디스커버리, 뭐 컴플리트 했다. 그쵸? 컴플리트 했다라는 그런 사실과 그런 레전드와 문서로서 현재까지 전해주는 유클리드 원론의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어휘했던 이 연역적인 그런 그리스의 논증 방법은 유클리드 원론에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당연히 연역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탈레스가 최초의 막곡직각을 연역적 방법으로 증명한 그런 그 전통은 피타고라스 레전드로 그 어떤 증거가 남아있지 않지만 시크릿으로 자, 유클리드 원론까지 이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 볼게요. 자, 우리에게 원론이 있다라는 걸 무엇인가요? 고대 그리스 수학을 원론에서 the element, 원론에서 집대성한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여기 어떤 proof, 증명된 게 있다, 이 책을 본다면, 그쵸? 당연히 증명이 있을 거고요. 자, 이 펜이 왜 안 오죠? 네. 자, 당연히 proof, 증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쵸? 자, 프루프 증명이 있다면 이건 논증기하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논증기하학은 참고로 영어로 axiomatic geometry입니다. 자, 어머니들은 아마 공리, 저 axiom, the element가 공리 axiom을 기반으로 해서, 그쵸? 어떤 definition을 하고, 그쵸? 어떤 명제, proposition이 있으면 그걸 증명을 통해서 그 명제가 theorem, 정리가 된다. 정리, 그쵸? 이치, 이론을 정하다는 거죠. 이론이 결정된다는 거죠. 증명을 통해야지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 그쵸? 이치가 결정이 된다. 갑자기 또 한자를 쓰네요, 제가. 자, 이치가 정리가 된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엑시엄은 그래서 어떤 논증기하학을 엑시오매틱이라고 하고, 엑시엄은 어떤 그 공리 체계, 유클리드 원론의 모든 기하의 체계는 공리부터 시작된다는 거. 자, 많은 어머니들이 제 강의를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 들으셨다면 다 아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지금 모르시고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것만 보신다면 제가 링크 두 개를 불러 드릴게요. 그냥 구글 검색어에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유튜브 검색어에서 제가 초등학교 전과정을 강의했던 게 엄마의 수학 레시피잖아요. 간단하게 엄수래 4단원 뺄셈 단어인데 거기 그냥 이야기 수학이라 해서 쉬어가는 코너가 있어요. 자, 구글에서 엄술의 4-7을 그냥 4만 치면 돼요. 엄마의 수학 레시피 엄술의 4 치면 이야기 수학에서 원론 the element의 역사가 나오고요. 근데 엄술의 4 치면 그 뒤에 이어서 구해보면 뭐 마테오 리치의 기하 원본 명나라 때죠. 이때 뭐 1598, 뭐 1600년대 초에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는 기하 원본을 썼어요. 자,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유클리드의 원론, 지금 계속 고대 그리스 수학을 얘기한 원론 하는데 원론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엄술의 4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자,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고대 그리스 기하학을 알려면 이제 연역법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그쵸? 아까 뭐 개별적인 거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런 귀납법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연역법 간단한 정의는 일반적 원리에서, 그쵸? 원리에서 시작해서 자, 개별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이에요. 자, 연역법에서 유명한 일반적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실로지즘이라고 하죠. 실로지즘. 3단 논법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연역법의 대표적인 예가 3단 논법. 연역법을 설명 못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의 연역법이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 일반적인 사실이죠. 대전제. 이거 소크라테스를 누구누구는 사람이다. 뭐 이름을 넣으면 돼요. 소크라테스라고 넣어도 되고 철수라고 넣어도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또 누구누구는 사람이다. 소전제. 그럼으로써 그 사람 누구누구는 죽는다. 결론이 나오지요. 그쵸?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3단 논법의 슬러지즘의 첫 번째 대전제는 일반적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3단 논법만, 요거는 아마 요 예는 머릿속에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알아?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예가 이렇게 돼. 자, 이게 연역법이야.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자, 또 뭐 어이없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연역법은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일반적 원리. 동그라미 3개 외우시면 돼요. 연역법은 일반적 원리. 자,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 영어를 가지고도 외울 수 있습니다. 영어로 연역법 디덕션이죠. D가 from이에요. 자, from은 뭐냐면 일반적 원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쵸? 그 떨어진 걸 리드 끌고 와서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자, 디덕션은 뭐다? 일반적 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쵸? 이 떨어져 나온 게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덕션 맞죠? 그래서 중국에선 연역하면 또 추연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추출하다는 거예요. 그쵸? apart. from the deck apart. 자, 어떤 우리가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 원리에서 끌어내서 extract, 뽑아내가지고 연역조로 설명하는 거를 추연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D, from. 그쵸? 끌어내다. 그쵸? 그래서 일반적 사실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는 게 연역법. 자, 암기되시죠? 자, 그 다음 기납법 한번 볼게요. 기납법 인덕션이에요. 근데 아까 그 이집트 사람 같은 경우가 막곡 직각을 할 때 야 개별적 요 경우도 측정하고 저 경우도 계속 요런 경우마다 그래서 이런 걸 개별적 사실이죠. 또한 경험적으로도 돼요. 야 내 경험은 이 경험적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동양의 학문이 좀 균합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문이라기보다 어떤 기술, 그쵸? 또 뭐 한약방 유명한 한의사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호랑이 뼈를 갈아서 연고를 만들면 통증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돼. 그 비법을 그쵸?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전달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그 한약방 나름의 경험적인 사실 그런 거를 갖고 어떤 비법을 만드는 거는 좀 기납적이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자, 기납법이니까 또 아주 쉽게 외우는 거는 귀니까 기억에서 시작하니까 개별적 사실. 기억을 외웁니다. 해서 일반적 원리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덕션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개별적 사실들이 모여서 이게 어떤 공통점을 형성하면 그쵸? 끌어당겨서 어떤 일반적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귀납법을 영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인덕션, 개별적인 걸 끌어가지고 합해, 공통점이 있으면 그 인덕션은 기납법이고 디덕션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원리, 그쵸? 일반적 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쵸? 그 개별적 사실로 어떤 그 증명이 된다는 거죠. 추론. 그쵸? 일반적 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연역 디덕션입니다. 자, 됐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 그리스 기하학이 논증적이다. 뭐 하다 보니까 axiomatic, 그쵸? geometry, 논증기하. 자, axiom 하니까 또 유클리드 원론. 자, 이렇게 돼서 그 탈레스가 구축해 놓은 연역적인 방법의 그 증명 방식은 그쵸?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시크릿실에서 뭐 증거는 아마 레전드가 됐지만 피타고라스를 거쳐 왔고 그 다음에 결정판이 원론에도 쭉 와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이 연역적 방법이 고대 그리스 기하학을 관통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학 토크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학 토크. 고대 그리스 기하학은 연역적 추론에서 시작되었는가? 연역적 추론? 자, 고대 그리스 기하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증명한 게 막곡지각이 같다라는 거. 그 연역적으로 증명했다고 했죠. 자, 앤서를 보겠습니다.
탈레스의 막곡직각 증명을 연역법으로 시작한 이후에, 그쵸? 유클리드 원론은 공리, 엑시엄을 기반으로 그리스 기하학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즉 탈레스가, 그쵸? 탈레스가 유클리드 원론까지 연결되고 그거는 공리를 기반을 하죠. 흔히 그리스 기하학을 또 논증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근데 논증 기하학이 영어로 axiomatic geometry입니다. 그러면 탈레스가 연역적 증명을 한 거는, 그쵸? 자, 또 논증 기하학의 또 시초, 기하학의 아버지니까 연역적 증명과 또 기하학, 논증 기하학의 어떤 토대를, 기풍? 그런 그리스만의 어떤 기품을 만들었고, 그거는, 유클리드까지 연결되니까 연역이 논증이 되고 논증이 엑시엄, 공리가 된다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기하학은 고대 그리스 기하학 연역적 추론에서 시작된 것, 탈레스 때는 시작되었지만 집대성된 거는 유클리드이기 때문에 연역, 논증, 공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훌륭한 답변이 되었죠? 자, 오늘 수학 토크 강의 10에서는 강의 9에서 이제 피타고라스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고대 그리스 수학 또는 기하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연역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10단원을 연역법과 그리스 기하학으로 정해서 강의했습니다. 자,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수업 끝!